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건강과 체력관리 단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원에 대해서 평가 및 그리고 단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단원 배운 내용을 점검하여 보자입니다. 그러면 단원의 내용 구성인데요. 건강과 체력관리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는요.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건강과 생활관리, 체력의 증진과 관리,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자기조절 능력 기르기, 다양한 활동 역량 넓히기. 물론 이 다양한 활동 역량 넓히기는 아직까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아주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단원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선긋기로 해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환의 종류를 선으로 바르게 긋고 예방과 관리 방법을 써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질환의 종류를 선으로 바르게 긋고 예방과 관리 방법을 써보자.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심장병은 동맥경화증, 중동호흡기 증후군,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자, 중동호흡기 증후군은요, 감염성 질환이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도 감염증 질환입니다. 심장병은 자, 비감염성, 감염이 되지 않는 질환이죠. 그리고 동맥경화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에 흐르는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생기는 동맥경화증,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미리 작성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감염성 질환은 질환의 기본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천 습관화하고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발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학습이 이미 됐습니다. 비감염성 질환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알고 실천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한다가 예방과 관리 방법입니다. 생각나시죠? 다음은요. 체력 증진 운동의 사례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는지를 써보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미 배웠던 부분입니다. 체력 증진 운동의 과학적 원리, 그 다음에 운동 실시 사례 부분인데요. 이 사례를 보면서 해당된 내용을 메꾸시면 되는데 여기에다 보기를 선생님이 작성해 놨습니다. 개별성, 반복성, 가부와 점진성. 개별성은 개인적인 특성에 맞게끔 과학적인 원리를 위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별성의 원리라고 하면, 반복성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지만이 체력이 길러질 수 있다. 가부하는 부하를 자기가 들 수 있는 부하보다 조금 더 부하를 줌으로 인해서 체력이 증진되어지고, 점진성은 점차적으로 체력을 단계를 높여서 하라는 의미가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줄넘기 운동을 2주일 동안 하루 20분씩 하고 다음 2주일은 하루 30분씩, 한 달이 지나고 40분이 됐다. 어떤 거죠?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원리가 되겠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내가 운동의 시간들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점진성의 원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동 말하고 40회 하면 없이 힘들지만 꾹 참고 3, 4회를 더 하고 운동 마쳤다. 이거는요, 힘이 드는 상태지만 참고 계속 한 거기 때문에 가부하의 원리가 맞습니다. 유연성 기르기와 스트레칭을 10분씩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건 뭐죠? 하루도 빠짐없이 큰 효과를 봤다. 이거는 반복했다는 말이죠. 하루도 안 빠지고 유연성 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심폐지구를 기르고 싶어 줄넘기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무릎이 통증이 걱정돼서 수영을 선택했다. 같은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줄넘기는 무릎에 통증이 가기 때문에 똑같은 심폐지구력이지만 수영으로 선택했다. 그런 것은요,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자신의 어떤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종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별성의 원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답을 달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진성의 원리, 가부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칠판을 지운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지워주시면 더 깨끗하겠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진성, 가부와 반복성, 개별성. 다음은요, 건강과 체력 관리를 학습한 후에 자신의 변화를 점검해 보자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메이십니다. 이제 자기평가잖아요. 스스로 평가하는 건데,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선생님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반드시 손 씻기도 실천하고 있고요. 거리두기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품과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용 안하고 남용 안하고요. 그 영법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양섭취를 고르게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한 3개 정도 별표를 주면 될 것 같고요.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저는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약물을 처방받은 영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가? 자, 무엇이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물 오용이라고 했죠. 잘못 사용 후 약물 오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약물 오용입니다. 오용이겠죠. 잘못 사용하기 오용. 다음에는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다. 유해약물. 그런데 이제 성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청소년에게는 더욱 나쁜 영향을 끼쳐서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죠. 성장기 때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나쁜 영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인에게는 기호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술하고 그렇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담배가 있겠습니다. 담배 이렇게 술, 담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할 때에는 운동 종목과 함께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사항인 1번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사항인 2번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사항인 3번으로 결정되는데 1, 2, 3번을 한번 메꿔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그럼 이거는 운동 강도에 대한 부분이겠죠. 강도.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만큼의 시간 동안 운동할 것인가에, 얼마 자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빈도겠죠. 빈도, 횟수. 그 다음에 시간 동안 운동 시간이 되겠죠. 시간. 운동 강도, 빈도, 시간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을 3가지 이상 쓰십시오. 배웠던 부분들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준비운동이나 정리운동으로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뭐라 했죠? 스트레칭. 남녀노소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체조가 있다 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맨손 체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요가. 그 다음에 기구를 통해서 행경막 호흡을 그리고 해부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흡법과 함께 그리고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뭐라고 했죠? 필라테스 생각나신가요? 필라테스 이렇게 4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 정도 3가지 이상이니까 3개만 쓰셔도 되고요. 4개를 다 작성해도 됩니다. 다음엔 체력 증진 운동의 과학적 원리를 4가지 이상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간단하게 설명하라 했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표평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문제는 꼭 출제된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원에서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도 문제를 풀었잖아요. 점진성, 가부화, 개별성, 반복성, 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점진성 가부화, 그 다음에 개별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본인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단원의 내용을 이제 구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단원이 건강과 체력관리 단원이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5개의 이제 소단원이 있었습니다. 건강과 생활관리, 그 다음에 체력의 증진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그 다음에 자기조절 능력, 활동, 다양한, 자기조절 능력 기르기, 그 다음에 다양한 역량 넓히기라고 하는 이 단원을 우리가 학습했는데요. 먼저 이제 건강과 생활환경에서는요, 우리가 질환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질환. 그래서 이제 감염증과 비감염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호품과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건강과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체력의 증진과 관리에서는요, 우리가 체력 증진 관리에서는 체력 증진 운동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 과학적 원리에 대한 부분들, 점진성, 가부화, 전면성, 개별성, 반복성, 특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리들을 여기에서 배웠고요. 또한 우리가 건강체력, 운동체력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건강체력,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유연성, 네, 신체 이제 구성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운동체력에서는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교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가 이제 체력의 증진과 관리 측면이었고,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에서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그릇된 생활습관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하고 실천해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조절 능력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학교 생활에서의 자기조절 능력,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등교를 해서 그리고 일과 중에 점심시간이나 또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짜투리 시간에 통해서 운동하는 부분들, 또 방과 후 활동하는, 방과 후에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을 이것도 이제 실천하기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역량 넓히기는요, 이제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처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체격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갖다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체크된 내용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적용해주고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운동 처방사가 있고요. 운동관리사도 비슷한 부분들인데, 운동관리사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해주고 그것을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평생 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종목 중심의 그 트레이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에서는 PT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력 증진하기 위한 PT 트레이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이나 실내 체육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목 중심의 어떤 그 코치들이 있어서 그 종목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다양한 어떤 그룹의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양한 역량 넓히기인데, 직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 역량 넓히기라는 이 단원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런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영상을 더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여러분 다룰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단원을 정리하자면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봤고요. 또 문제풀이 형식으로 단원을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과 체력관리라고 하는 단원의 전체적인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학습의 부분에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더 나은 자료를 가지고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에서 계약을 해서 선생님 만나서 좋은 수업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